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딥시크 R2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당초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R2 모델 출시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살짝 좀 앞당겨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R1 모델이 좀 성공적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좀 더 이거에 박차를 가하는 것 네. 같죠? 요즘은 AI를 빼고는 모든 일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도 사실 초벌은 다 AI로 한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영국도 실적 발표 광고 회사가 했는데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AI 기법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AI 기법을 무시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앞으로 AI 기법을 무시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법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딥시크도 최근에 이제 경쟁에서 이거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V3를 내놓고 이제 R1을 내놓고 R2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서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R2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천천히 내려고 했는데 이걸 이달 안에 내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서 R2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제 로이터가 이제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에 이제 R1을 공개하고 원래는 이제 5월에 이걸 내놓으려고 했는데 조기 출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2는 사실은 훨씬 더 향상이 됐습니다. 사실 R1은 좋기는 한데 이게 언어적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언어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영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챗GPT는 한글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좋은데 딥시크는 영어를 모르시거나 이제 약간 명령어도 여러 가지를 좀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영어 외에 다국어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지원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딩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코딩 생성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연관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생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관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GPT와의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 주도권을 이제 다른 부분과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많이 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유료화와의 경쟁에서 무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익스큐즈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무료 플러스 연관된 프로그램과의 연관도 이제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전환점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능력과 비율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거. 왜냐하면 늦게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뭔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부족하게 되고 왜냐하면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막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자꾸 뭔가를 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대형 AI에 비해서 신뢰도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의 신뢰도 부분에서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R1 모델이 좀 성공적인 출시를 좀 했기 네네. 때문에 여기서 박차를 가하면서 일정도 좀 앞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국적 지원을 통해서 넓은 사용자층을 겨냥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더불어서 R2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향후에 있는 세계 AI 시장의 판도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이 전체를 다 쥐고 있는 그 시장이 약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장이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국 AI가 있으면서 이제 흐트러질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낮아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낮아질 것 같고 기존 AI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요것이 분명히 낮아질 것 같고 R2가 되면 이제 비용이 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오픈 소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론 모델이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이 부분이 추론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모델에 대한 것들이 공개가 분명히 되면 개발자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이제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하면서 유료 부분이 사실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라 말고 그 전에 일반적인 것들 4.0 모델을 쓰려고 해도 사실 $20거든요. $20면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요 비용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록소리도 사실은 프리미엄 모델을 쓰려면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비용을 주고 과연 써야 되는가 이 비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서비스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AI 칩 제조사들도 이제 칩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비싸게 고사양 GPU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사양 칩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이나 윤리 부분에서도 어떤 가이던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자료 같은 걸 가져올 때 무슨 기준 없이 무조건 가져왔는데 요 부분에 관한 어떤 가이던스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산업에서 어떤 각축의 경쟁이 들면서 이제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특정 언어만 만들어졌던 것들이 전체 나라, 뭐 아랍이나 뭐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의 어떤 AI 산업에도 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사양으로도 가능하다라는 트렌드로 변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AI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점차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생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딥시크 R1 모델이 나왔을 때 사실 보안 우려 때문에 차단한 국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R2 모델이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이게 차단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 차단하는 것보다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차단 말고는 뭐 정책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앞서서 우리 네, 보안 네. 이야기했을 때처럼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양한 이제 이 정책. 부분에 관해서 이제 딥시크 쪽에서도 뭔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어떤 것들하고 이제 문제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쪽에서도 R2를 내면서 뭔가를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게 없다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이 뭔가를 이게 너무 좋다면 뭔가를 R2를 사용할 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뭐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쓸 때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한 뭔가의 앱 같은 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한 앱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용자와 그리고 이제 배포자들이 둘 다 뭔가를 가이던스를 만들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R1이 나올 때는. 근데 R2가 나올 때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준비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안 돼, 못하게 해라는 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보안을 위한 앱이나 뭐 사용자와 제공자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시크 여파가 나오고 나서 사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딥시크 이후에 처음 나온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좀 워낙 높았던 탓이었는지 일단 어제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8% 넘게 급락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감을 조금 더 높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R2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엔비디아한테는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네.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젠순왕 CEO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전 추론 모델에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나쁘지만 사후 추론 모델에는 이게 엔비디아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후 추론 모델이 되면 GPU 수요가 더 늘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에게는 무조건 고사양 모델만 있는 게고 저사양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발생하는 게 꼭 고사양인 H100이나 H200만 있는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저사양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사양만 파는 게 아니라 저사양 GPU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한테 이게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젠순왕은 이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던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전 추론 모델만 있다면 분명히 엔비디아 매출이 줄지만 사후 추론 모델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젠슨항이 제시했던 그런 게 맞다면 자신의 매출이 분명히 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젠슨항이 얘기했던 4, 5추론 모델로 R2가 맞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매출이 늘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시하면서 자신의 매출이 늘 것이다. R2가 나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좀 더 강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것이다. 오히려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R2 모델이 실제 출시되고 나서 이후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R1 모델이 나오고 나서 아마 설 연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딥시크의 연휴를 보내고 네네네.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R2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GPU보다 ASIC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좀 뜨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굳건한 M7의 틀에서 네네. 브로드컴이 추가된 새로운 개념이었죠. 배트맨까지의 변화가 네네네.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분명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또 변수는 뭐냐면 이 AI 칩을 미국 정부가 이제 막을지 안 막을지도 또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나 AI 칩, 그러니까 오늘 이제 MS가 그걸 막지 말아달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변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많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것도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요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이제 딥시크 R2의 단순한 요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향후에.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반도체 규제를 네네네네. 조금 더 완화시켜 달라라고 네네네. 코멘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 정부의 태도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